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전해진 대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를 보면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7시 40분쯤인데요. 경찰은 유 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경찰의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의 수사를 이어나가던 검찰은 물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상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이번 유한기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이 국민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 할 듯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이 정권 들어 심심치 않게 있어 왔다는 것이죠. 올해 초였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마포쉼터를 압수수색하며 후원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마포쉼터 소장 손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손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마지막 통화자가 윤미향 의원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졌었죠. 그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마지막 통화자인 윤미향 의원에 대한 서면 조사만을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엔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이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모 씨는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요. 옵티머스 관련 업체가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이낙연 대표의 당시 종로 선거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 월 11만 5천 원가량을 지원했다는 게 핵심인데 총 금액은 46만 원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고작 46만 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컸던 사건이었죠. 자, 이 밖에 작년 12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동생 손현 씨가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손 씨는 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인물이었죠. 손 전 의원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2017년 목포의 창성장 매입자 3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손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창성장을 조카 등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손 씨는 차명 소유였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필리핀의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도 이런저런 루머가 참 많았었죠. 그리고 오늘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유한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대장동 사인방에 가려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사업 추진 때 임기가 남아있던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녹취록이 나오면서 언론에 회자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장님 명의라며 현 대선 후보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죠. 때문에 법조계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사퇴를 종용해 사직서를 받아냈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줄을 이었고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실형을 받은 사례와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사표 제출을 거절하는 황 전 사장에게 사장님은 너무 모른다, 순진하다며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일, 시장님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발언이 실제 이재명의 지시를 의미하는지 단순히 사퇴를 거부하는 황 전 사장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며낸 표현인지는 검찰이 규명해야 할 대목이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수사도 상당히 진척이 된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시민단체는 이 후보와 정 전 실장 등을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공사 인사실장과 인사팀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황 전 사장의 퇴직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황 전 사장, 유한기 전 본부장, 유동규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이재명 후보로 이어지는 어떤 연결고리가 실제 있었는지 유한기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려던 찰나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제밖에 공사 안팎에선 유한기 전 본부장을 두고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공사 내 2인자를 뜻하는 U2로 불렸다고 전해지기도 하죠. 당시 성남시의 정전실장과는 유동규 전 본부장만 거의 소통했고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실장과 접촉해 윗선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면에서 볼 때 유한기 전 본부장은 이번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 특히 윗선에 대한 규명은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인데요. 이재명 후보 오늘 3문장짜리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공보단을 통해 유한기 전 본부장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3문장짜리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유한기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에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